오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인데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핵 문제가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 좀 앞에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이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북한 핵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국의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NPT라고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1967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6년 말까지 핵실험을 한 나라들에 대해서만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핵을 개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 바로 NPT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5나라에 대해서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지만 이러한 불평등성 때문에 불만을 품고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특권을 주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그 1967년 이전에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해서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NPT 조약이 1970년에 발효가 됐는데 체결은 이제 68년도에 됐고 채택은 됐고 발효는 이제 2년 뒤인 1970년에 됐는데 인도는 이제 그보다 한참 지나서 1974년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아예 NPT 가입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남아공화국하고 손을 잡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처음에 저폭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79년도 9월 달에 있었는데 이른바 벨라 인시던트라고 해서 벨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에 의혹이 있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방사능을 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핵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핵실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그래서 벨라 인시던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평등 속에 또 다른 불평등 낳은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경쟁 국가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영토 분쟁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이 이제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금속공학을 전공했던 칸 박사가 나중에 이제 그 모국에 돌아와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98년도에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는 걸 알고 인도도 동시에 준비를 했다가 같은 98년도에 동시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실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는 1974년도에 한 번 했고 98년도에 또 한 번 했죠. 또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애당초 NPT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구소련이 원자로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NPT 가입을 유도했고요. 결국은 북한은 이제 1995년도에 NPT 가입을 했습니다. 198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NPT 가입을 해서 원자로를 지원받고 여기서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핵무기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핵무기 개발의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던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보했다가 2003년도에 완전히 탈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 핵보유 국가가 5개 국가가 있고 비공인 핵보유 국가가 4나라가 있지만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이례적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NPT 가입했다가 탈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그래서 조금 이제 위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파기한 국가로 4나라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 나라가 있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원래 개발할 당시에 소연방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별도의 핵무기 보유를 할 수는 없고 원래 이제 소련이 가졌을 때 같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그 서방에 제일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두부체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러시아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같이 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고요.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넓은 사막지대와 또 카스피해라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중 핵실험이나 또 지상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에도 일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죠. 또 하나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하고 접경하고 있고, 또 벨라루스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3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동슬라브족이라고 해서 같은 피입니다. 우리가 같은 슬라브족이라고 하지만 뭐 폴란드라든지 또는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남슬라브족 또는 뭐 북슬라브족 이렇게 부르는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사실상 형제 국가고 어느 정도 심한 방언 정도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뿌리는 원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모스크바 공국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남아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나라인데 유일하게 보면 남아공의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자신들은 이제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핵실험할 수 있는 조건은 됐는데 문제는 핵 기술이 없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이 없었고 핵실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해가 맞아가지고 공동 개발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1979년 9월 달에 남아공화국에서 비밀리에 소규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핵실험을 했는데 남아공화국은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문제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흑인 지도자인 만델라가 25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되게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남아공화국은 실제 한 줌밖에 안 되는 백인과 다수의 흑인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만델라가 추록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100%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만델라의 추록을 앞두고 백인 정권이 이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핵무기, 가지고 있던 핵무기와 핵실험 데이터들, 과학기술자들 이런 모든 것을 IAEA에 신고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탈 털어서 이제 남아공화국에는 핵과 관련된 자료가 모두 없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남아공화국이 순수한 의미라기보다는 핵무기가 흑인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제 자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핵탄두 재고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러시아가 조금 제일 많습니다. 4,000개 정도가 되고 미국이 3,7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 한 400여 기 정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200여 기,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이 100여 기고 북한이 이제 한 30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치된 핵탄두와 저장 핵탄두가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배치가 돼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배치된 핵무기는 없고 저장한 핵무기만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뭐냐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차하면 먼저 핵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나라가 네 나라고, 반면에 중국은 자신들이 1964년도 핵실험하면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은 먼저 핵을 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1993년도에 중국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는데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빠지는 바람에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중국이 다시 95년 국방백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당시 중국 내에서는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폐기된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반영한 것이 2013년도에 국방백서에 빠졌던 그 개념이 빠졌던 건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핵 선제 사용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한 200여 기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보통 1000기 이상을 가져야만 안정적인 핵 선제 사용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1000개를 목표로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